사장님, 월급을 계속 안 주시면 노동청에 신고할 겁니다. 사장님, 퇴직금 언제 주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나홀로손TV 채널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임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체불임금 그 진정서 작성 실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진정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그래서 이제 일하고 나서 돈 못 받으면 이제 노동청에 가셔가지고 이 진정서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진정서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진정서 서식이에요. 노동청 가시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노동청에서 기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진정인 부분 이제 다 아시겠죠? 성명, 이름 쓰시고 주민번호 쓰시고 주소 기재하시고 그다음에 근로기간 언제까지 근로했는지 쭉 기재를 하시고 퇴직이면 퇴직의 체크, 재직이면 재직의 체크. 그래서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예, 물론 요거 이제 양식 서식 다운 받아가지고 컴퓨터로 작성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진정인에 대한 사항, 예, 요거 이제 기재하시는데, 이제 알고 계시는 대로 기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업체명, 회사 이름 뭔지, 대표자, 그 다음에 회사 전화번호, 뭐 휴대폰 번호 있으면 휴대폰 번호 쭉 아시는 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근무지 주소, 본사 알면 기재하시고, 모르면 빼시고, 법인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가지고 기재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잘 모르신다는 분들은요. 그래서 피진정인 사업장에 대한 사항 쭉 기재를 하시고, 모르면 공란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폐업한 경우 대표 집 주소 혹시 알고 있는지, 그러면 이제 여기 기재하시면 되는데, 여기 1억 월급 체납 이런 거는 기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맞춰서 쓰시는 거예요. 업종의 전기, 근로자 수 몇 명인지 이렇게 쪼로로 아는 대로 기재를 하십니다. 예, 이거는 이제 다른 사건에서 기재됐던 거 이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이제 사건 접수 받아가지고 알아서 노동청에서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줘요 다. 예. 그래서 아는 부분 최대한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쭉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설공사 뭐 일반 사업장, 건설공사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현장 공사 현장이 있다 그러면 현장 주소, 그다음에 뭐 개인 건설업자면은 이제 그 개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쭉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아시는 부분까지만 쭉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사 중인지 종료인지 이런 거 대부분은 또 이제 일 끝나고 나서 못 받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정 요지 부분에서 요 체크하시면 되는데, 본인은 피진정인으로부터 금품 체불, 그래서 임금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았다 그러면 두 개 임금하고 퇴직금하고 구분해서 체크하시고, 뭐 기타 금품이 있다, 뭐 돈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요. 기재하시고, 그래서 본 진정서는 이제 뭐 접수함에 동의합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진정인 이름하고 이제 서명하시면 되고 도장 찍어도 되고, 제일 마지막에 날짜 진정서 제출한 날짜, 진정인 뭐 진정인 서명, 진정인 이름하고 이제 여기 사인 도장 찍으시고. 그래서 뭐 이 진정 내용이 이제 많다, 이 진정 내용에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러면 조정하고 싶은 부분을 별지로 또 기재가 가능하거든요. 별지, 다른 이제 A4 용지, 새로운 A4 용지에다가 쭉 해서 더 기재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정서가 요 진정인 본인 부분, 그 다음에 피진정인에 대한 부분, 내가 이제 이 사업장이 일반인지 건설공사 사업장인지 구분하셔가지고 기재하시면 되고, 맞춰서 아는 부분, 그다음에 진정 내용에 조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해주시면 좋고요. 예.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진정인 날짜하고 진정서 제출한 날짜, 진정인 서명, 진정인 이름 쓰시고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출을 노동청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사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악지청에 이제 제출을 했네요. 그래서 주소, 그러니까 이제 진정인의 주소에서 가까운 곳에 가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가까운 이제 노동청 찾아가셔서요. 진정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막 쓰셔도 돼요. 그냥 다. 예. 뭐 조금
어렵다고 생각 안 하셔도 가서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노동청에서 잘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진정서 제출을 하면 이제 노동청에서는 이제 이 사업장 카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를 하죠. 이렇게 어떤 사업장인지 사업장 확인하고 피보험자 이력조회, 피보험자 검색 이렇게 하고 보험자로 돼 있는지 확인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문서들은 다 이제 노동청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면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정인 진술 조서를 받게 되는데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진정서 쓴 거 맞냐, 진술인이 제출한 진정서 맞는지, 그다음에 진정 요지 이제 간략하게 물어보고요. 사업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정서를 잘 써야 이 진술 조서가 또 정확하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진술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노동청에서도 이제 사업자 사용자를 이제 불러다가 또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할 건지, 임금은 언제 줄 건지 이거 확인해서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피진정인 진술조서 해가지고 이제 사업장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쭉 피진정인 진술조서.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따로 불러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피진정인 진술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불이 된 거를 확인을 합니다. 보시면 사업장 현황, 그 다음에 진정인 임금하고 퇴직금 못 받았어. 이게 이제 확인됐다 조사로. 이렇게 돼가지고 확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나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자 용, 뭐 재직하고 있으면 재직자 용 해가지고 요걸 줍니다. 요거를 달라 그러면 줘요. 이거는 이제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에 이제 이거 가지고 소송해야 되니까요. 이거 받아가지고 이거 받으면 이제 체불임금 내역이 얼마인지 쭉 계산도 다 되고 그래서 요거 받아가지고 민사소송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이 법률구조공단에 이거 들고 가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 따로 가서 돈 들이실 필요도 없고 법무사 사무실 가실 필요도 없어요. 들고 법률구조공단 가시면 대리로 해줘요. 그래서 판결문까지 받아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되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취하를 하는 경우죠. 이제 대지급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받은 경우에는 진정인이 이제 이걸 좀 취하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냥 취하해서 서로 좋게 해결을 하면 되고 돈을 못 받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임금을 14일 이내 지급 안 하면 그러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동청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합니다. 사건을. 그래서 체불 금액에 따라 가지고 약식 또는 이제 정식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고 처벌받으니까 어차피 그렇게 해서 벌금 내고 임금 줘야 되고 이런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노동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를 받고 그럼 진정을 취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건을 종결하는 게 사용자에게도 더 좋습니다. 그 사장님한테도요. 나홀로 소송 TV 채널에 오시면 체불임금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제 체불임금 관련 이제 소송 사례하고 소장 작성 실무 영상 이런 거 있으니까 나홀로 소송으로도 해보실 수 있어요. 법률구조공단이 이제 해주긴 하는데 그 업무가 바쁘신 사무실 구조공단들은 워낙 그 기다리는 시간도 길고 그래서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귀찮다 생각하시면 체불임금 확인서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거의 뭐 99.9% 소송에서 승소한다 보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진정서, 노동청에 제출하는 진정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제출하는 진정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사건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한메일.net으로 간단한 상담 내용을 기재를 해가지고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